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시사본부는 팟캐스트 콩 또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주요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정치 구말리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미국 정부의 관련 기밀문서 원본을 확보하려고 힘을 보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방금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5.18 당시의 기밀문서의 기밀 해제 또 이 공개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예, 한 열흘 전에 네. 미국 백악관의 위더 피플이라고는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청원과 같이. 예, 청와대 청원하고 비슷한 제도인데요. 예. 10만 명이 청원을 하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답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거기에 5.18 당시 미국 정부가 확보한 그 관련 기밀 문서들을 네. 이제 오픈하고 공개하고 또 한국 정부에 넘겨달라. 네. 5.18의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넘겨달라 하는 청원을 예. 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네. 10만 명 넘으면은 그 백악관이 반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한 달 안에 10만 명인데요. 예. 네. 상당,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한 2,000명 정도, 2,000명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걱정됩니다. 네. 2,000명이요? 네. 아이고, 한참 오늘 KBS 부족하네요. 방송을 통해서 이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이렇게 한 번만 클릭만 하면 동의가 되는데 네. 여기는 좀 복잡해요. 아, 그래요? 영어로 이름하고 이메일을 적어서 동의를 하면은 또 자기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옵니다. 아, 이메일 승인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이메일 승인 절차 때문에 다시 이메일 들어가서 또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부 영문으로 오고 또 그런 이메일 승인 절차가 있어서 좀 어려워해요. 근데 좀 오늘 특별히 KBS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해외 동포들께도 네. 5.18의 진실을 위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라고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쪽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88년대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군부에서 보안사나 이쪽에서 자료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5.11 연구회라고 하는 예.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하거나 또 변제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정부의 그 백악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백악관에 있는 5.18 미국의 기밀 문서 관련 네. 거기에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5.18 지난달에 5.18 39주년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위원을 지냈던 김용장 선생이라는 분이 예. 그분 피지에 계신 분인데 국내에 들어와서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예. 5.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왔고 그리고 자기가 쓴 보고서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3건의 보고서를 열람했다. 네. 그렇게 증언했고 언론들이 그 자료가 지금도 미국 정부에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셔서 예. 그런 그 당시 한국 군부의 동향, 개헌 군부의 동향 또 전두환 씨 행적 또 광주 현장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첩보 인공위성까지 띄워서 한반도에 군부의 그 군사 작전 동향을 네. 다 확인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김용장 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곳에서 증언도 하셨고 네. 인터뷰도 하셨습니다만
또 그분의 또 증언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밀 문서가 좀 공개가 되면은 힘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5.18 기념재단에서는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이제 방한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좀 이 기밀문서 확보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청와대는 일단 검토하겠다. 이 정도 반응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방법은. 우리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예. 그걸 한번 요청을 미국 정부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보내셨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외교 천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예. 정부 안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 좀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들의 뜻도 있고 또 5.18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미국 정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이라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예. 5.18 때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군사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주민들을 안매장하고 성폭행하고 5.18과 똑같은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를 해서 그 진상을 밝혀보자. 미국 정부가 비델라 정권을 비호했다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때 협상이 돼가지고 최근 트럼프 정부 올해 4월까지도 이렇게 문서가 계속 넘어가는 네. 아르헨티나 정부에 그래서 비델라 군사정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우리 정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정부도 사실 그 당시 80년 5.18 때 침묵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에 대해서 그 당시 동조한 건 아니냐 묵인하고. 그렇죠. 계엄군이 이동하는 걸 묵인하고 예. 이걸 방조했던 거 아니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세우고 있는 민주주의 이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네. 같이 협력해서 당시 자료들에 나와가지고 또 오랜 지난 이제 기밀이 거의 해제된 시간이 지난 문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뭐 보안 기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제가 되잖아요. 미국 정부가 5.18 자료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예. 기밀문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 중요한 부분이 삭제돼 있어요. 아, 그래요? 블랙 처리돼 있고 까맣게 처리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원 자료를 삭제되지 않은 원 자료를 이제 제공해 주기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정치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간한 책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최경환 의원이 5.18 관련해서 왜곡이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그 이야기는 하셨다고요? 저번 39년 행사 때 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5.18의 3대 현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망언 의원들 제명하는 거, 또 진상규명위원회 출범하는 거, 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는 이 3대 현안이 있는데 이런 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입장도 없는데 왜 광주로 오느냐. 네. 그럴 바는 오지 마라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항의가 있었어요. 예. 저도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 또 5월 단체원들 시민들이 항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 쓴 에세이집에서 그 항의는 그 어떤 노인이 그런 말을 해줬다 해서 어떤 한 노인의 분의 말을 전원 형식으로 하셨는데 그 민중당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광주 사람들은 자기를
황교안 대표를 환영하는 했던 것처럼 예. 했는데 그건 사실 왜곡이다.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명확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18 망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술래,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제명 촉구안 내셨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그 사당 의원들 무려 절반이 넘는 157명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 제명 문제가 윤리위원회가 지지부진하면서 그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이러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사당 의원들이 5.18을 이렇게 왜곡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최고 수위인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국회 결의안을 그 국회 157명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제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회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네, 자유한국당 차원이 윤리위 차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요. 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국회의 결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제명이 되고 하는 법적 구속력은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명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사를 분명히 알고 한국당도 태도를 좀 분명히 해달라. 또 빨리 이 윤리위원회도 정상화시켜서 절차에 들어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압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5.18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입니다. 예. 지금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법이 통과됐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의원이 지금 아직 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3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청와대에서 적격자가 아니다. 법에 의한 자격 규정이 있는데 맞추지 못했다 해서 재추천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재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요구한 대로 군 경력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망언 의원 제명 문제 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 문제도 동시에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매듭을 지어나갈 게 필요하고 내년이 40주년이거든요. 그러네요. 내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예. 법은 통과가 됐지만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도 한 70억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예산도 있는데.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민주평화당 내에 이 추모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청와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평화당 그 추모위원회에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정책들을 좀 공부하는 김대중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을 좀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 한 6차례 정도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당 차원에서 하이도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이 생가가 있는 하이도를 방문해서 추모식도 하고 또 시도당별로 각종 추모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상당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네. 논란도 많고요.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항상 우리 정치권이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챙겨보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정치권이 그 대책 없는 이런 대치 상황에서 또 현안들 남북 관계나 또 특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산적해 있는데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서 김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에서 배울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첫째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 능력, 협치 능력.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89년인가요? 평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제1야당이 당수셨는데 총재셨는데 그 당시 모든 것이 법안이나 우리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국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여야가 협치를 해가지고 그때 사당 체제였는데요. 그런 노력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많이 겪었던 김 대통령이 집권 자체도 자민련이라고 하는 다른 성격이 다른 당과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고 외환위기를 IMF 외환위기를 그걸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연합 능력, 협치 능력을 우리가 김 대통령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념과 이런 그 진영 대결이 너무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실사구시 실용주의 입장에서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야가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태도. 요즘 너무 이념적 진영 대결이 너무 극단화되어 가지고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생산력이 없어요.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 대통령이 그런 연합 능력, 협치 능력 또 실사구시 실용주의 노선 이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좀 교훈 가치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말에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호 여사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떠신지요? 예, 저도 어제 세브란스 병원 병실을 들렸다 왔는데요.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십니다. 이호 여사께서는 1922년생 97세 우리 나이로 98세신데요.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노안에 좀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한 8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분들께서도 좀 가족들이 대기했으면 좋겠다. 좀 상황을 주시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그 유중하셨던 거에 비해서 약간 호전됐다 그러시는데 워낙 노안이 깊으셔가지고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상황 진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치구말리. 정치 현안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이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의 조카와도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만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와 관련된 이념 공방 뜨겁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통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수 야권 쪽은 그렇기 때문에 더 분열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경환 의원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 약산 김원봉 선생. 그렇지만 이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이 기회하고 또 고위층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그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의 역사 앞에서 지금 양 진영의 입장에서 재단하고 논쟁을 한다면 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역사의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확산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현충일이라고 하는 그 호국 그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이 주로 계시는 분들 앞에서 꼭 그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가. 통합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쿨다운해서 좀 그 논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말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은 빨갱이 이러한 발언을 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해요. 세월호 관련 막말로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는 말의 배경이라든가 진위가 무엇인지 잘 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기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추가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자유한국당이 좀 태극기 부대와는 좀 단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말 정치 세력과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어중간해요.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5.18 망언도 그렇고 세월호 망언도 그렇고 최근에 차명진 의원처럼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 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황교안 대표께서 보수정당의 수장으로서 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막말 정치 즉 발언에 대해서 아마 다 끌고 가겠다는 태도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고 좀 온건한 우리 그 시민들도 이념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좀 분명한 태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막말이 계속 생산되는 거죠. 지도부에서 그렇게 그냥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막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한 주간의 미리 보는 정치권 소식 정치구말리 함께 했는데요. 6362님께서 수고하십니다. 5.18 비밀문서 공개 청원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10만이 넘어야 되는데 2,000명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최경환 의원 페이스북에 접속하시면 해당 청원 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링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링크 주소 눌러서 청원에 접속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메일로 승인 오면은 거기까지 하셔야지 청원이 완료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세대는 SNS 세대는 이메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